예, 올봄 최악의 황사비가 내일까지 누런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런 하늘.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 쉐쉐 중국한테 그냥 쉐쉐 하면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황사가 중국에서 몰려오므로 KF94라고 하는 마스크는 황사 또 미세먼지에 차단에 효과가 있다라고 식약처에 나타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코로나 방역 담당 간부가 저에게 말하기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소스를 얻어가지고 전 국민 마스크 강제 착용하고 있다.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런가요? 네, 끊어보세요. 제가 식약처 다시 전화했다가 다시 할게요. 받아주세요. 식약처 전화했다. 식약처 직원. 지금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실 수 있나요? 예. 전화 통하면서 보죠. 보시다시피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KF94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 캠페인하고 있지, 코로나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들은 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코로나 방역 담당관은 왜 식약처 핑계를 댔을까요? 라고 하니까 당연하죠. 식약처 직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르죠. 왜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끊고 다시 세종시에 있는 그 마스크 강제 착용 등 방역 담당관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방금 식약처에다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약처에서는 코로나 관련되어 가지고 KF94 마스크가 차단 효과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세종시의 그 공무원이 아니 그런데 2020년부터 써오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제가 그 설명을 해야 되지요? 이렇게 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말입니까? 3년 동안 사람들의 자유를 옥죄해놨는데 강제로 착용시켜놓고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왜 말해야 되냐고 그렇게 민원인한테 하는 게 공무원의 태도 맞나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기계음이 나옵니다. 귀하는 일주일 동안인가요? 민원을, 전화를 차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산업안전법에 의거하여 뭐 그러든가 예. 협박을 합니다. 뚜 끊어집니다. 황사 이야기 나오니까 마스크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농락당하고 놀아놨던 겁니다. 지금 벚꽃 본다고 또 난리가 나겠죠. 2020년 경주에 벚꽃 뭐 많죠. 괜찮은 데가. 특히나 저기 천마총 돌담길이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2020년 학교 폐쇄, 학원들 자발적 한 달 폐쇄 막 일어날 때 저는 절대로 문 닫지 않았습니다. 결석생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꾸역꾸역 끝까지 저를 믿고 출석해 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 수련생들 데리고 가서 거기 너무나도 한적하게 거기 차가 절대 다닐 수 없는 길인데 차 한 대도 없죠. 차 세워놓고 아이들 추억 사진 남겨주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지금 꽃놀이 폐에 대해서 극혐합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농락당하고 그게 농락당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행복할 수도 있겠죠. 쓰라 하면 쓰고 벗으라 하면 벗고 벗는 것도 벗으라 해야 벗습니다. 벗고
꽃 폈을 때 사람 모일까봐 유채 꽃밭을 갈아엎고, 공무원들이 확성기 가지고 주차하지 마세요, 정차하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빨리 지나가세요 따라하고, 제주도에 너무 규제가 억제니까 강원도로 여행을 가고, 4명 일행이 가서 2인씩만 들어가야 되니까 2명씩, 같은 일행이 4명인데 따로따로 들어가서 테이블 옆에서 히히닥거리면서 거기서 먹으라고 막 장난치고, 술집들이 영업 제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만 먹고 편의점 가가지고 한 봉다리 사와가지고 공원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치맥 뜯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다 풀리니까 꽃 폈다고 다 왁 또 몰려가고. 예. 극혐합니다, 정말로. 정치 개돼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인들은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각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러겠죠. 야, 감염병이잖아. 그런가요?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지금 양성 안 나옵니까? 무진장 나옵니다, 지금도. 예. 어떻든 황사의 근원이 되는, 어떻게 할까요? 중국을 폭파시켜야 될까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에게 테러라도 가해야 될까요? 너그 나라에서 지금 먼지 나오고 있다, 임마. 어? 죄책감 느끼라고 혼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중국 제품 불매운동 해야 될까요? 중국 잔재 청산하자라고 하면서 한자를 다 없앨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잔재 청산 좋아하잖아요. 중앙청도 폭발시켜버리고, 잔재 청산 좋아하잖아요. 적폐 청산만큼이나. 그런데 이 황사가 일본에서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해탄을 건너서. 그것도 항구적으로 매년 오는 중국 황사에 못지않게 그냥 딱 하루만 왔다, 일본으로부터. 관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조선일보, 백두산 장백산으로 유네스코 등재되었다. 백두산이 중국 이름 창바이산, 장백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되었다. 뭐 하나요, 반일 정신병 환자들? 어? 독도를 최전방으로. 지금 군 내 정훈교육 교재에 독도는 항구적인 분쟁지역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서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고. 대한민국 국군의 최전방이 독도냐? 주적이 일본이냐? 발칵 뒤집어졌죠. 군대에 미쳤다고. 심지어 경향신문도 그걸 지적했었습니다. 동아일보와 함께 반일 정신병의 최선봉에서 깃발을 세우는 경향신문마저도 그걸 비판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는 그 남북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랑이를 억지로 꺾어가지고 뒤로, 척추 부러지도록 꺾어가지고 있는 그 최고봉에 있는 그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데 우리 한국인들 뭐하고 있노? 뭐하고 있노? 이재명 씨가 쉐쉐 했는 것에 대해서 쉬쉬 하겠죠. 에이, 그냥 해본 말이지. 그러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씨가. 일본 자꾸 자극하면 안 된다.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기모찌 한번 해주면 된다. 뭐 자꾸 각을 세우느냐라고 만약에 했다면 어떨까요? 참아낼 수 있을까요? 뜯어 죽이려고 나서겠죠. 물론 극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것마저도 뭔가로 또 다시 쉴드 치려고 할 겁니다. 뭡니까 그러면 이게?
병이죠, 이거는. 이거는 병입니다. 객관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이건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대한민국 근대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폭동들이 있고 곧이어서 사복 사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태에도 메커니즘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한국은 연성 정치 내전 중이다 고 말씀드렸는데 이 병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BS님 4050이 정신세계가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되는데 시골사부님은 그 중에서 정상인이시군요. 진영을 떠나 어느 쪽이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이제 범죄고 뭐고 진영이면 모르쇠 하는 인간들이 설친다. 대한민국 참 암담하다. 저는 제가 글쎄요.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비정상이라고 할 테니까. 예. 아까 제가 코로나 정치 방역 기간 동안에서 보여줬던 우리 한국 사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기 누구죠? 영화, 태어나면서부터, 꾸며진 마을 속에서, 도시 속에서 살게 하면서 그걸 라이브로, 드라마로 방영하는 형식으로 만든 영화, 트루먼쇼죠, 트루먼쇼. 트루먼쇼입니다. 제가 세종시의 방역 담당관에게 어처구니 없는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계속 아니다고 판단하고 저항을 하면서 계속 돌진해 나가 봤기 때문이고, 개 바보 빈씨 같은 방역질에 농락당하고 노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 뭐 대번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루먼쇼에서 주인공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눈치를 채고 떠납니다. 갖가지 방해를 뚫고 떠납니다. 마지막에는 그걸 그 드라마를 총괄하는 PD가 놔둬봐라고 이제 놔둬버리죠. 예. 마지막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PD도 굉장한 그 감동으로 그 장면을 보죠. 그 주인공이 계속해서 노를 저어서 갑니다. 가다가 수평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쿵 하고 배가 부딪혀요. 세트장 벽인 거죠. 벽인 겁니다. 그래서 더듬어 보니까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세상으로,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현관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식 표현이긴 합니다만, 문을 열고 나가는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까요? 알 수 없는 거죠. 내 방에서 지금 이 문 열고 나가면은 밖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정의 내리기 나름일 겁니다. 인간은 정의 내리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떠한 시대상에서 특히 계속 예를 들지만 코로나 정치 방역 기간 동안에 마스크는 써야 된다. 나라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사도 맞고 해라. 라고 하는 게 사회가 정의가 내린 거라면, 보편이라면 저는 정상인이 아닌 거죠. 또라이인 거죠. 또라이인 겁니다. 사회 부적응자인 겁니다. 그래서 BS님이 4050 중에서 저보고 정상인이라고 정의를 내주셨잖아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그렇지만은 저는 누구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깨달아서가 아니라 정말 꼬맹이 때부터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걸 보잖아요. 그게 왜 그리 웃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점점 크면서 몸에 문신 새기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우우 몰려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웃기고 그런 거 말고도 사람들이 각종 모임들 많이 하잖아요. 가면 어휴 몇 회 줄 서고 이열로 서고 줄 쫙 앉고 앞에 다 하나씩 직책 하나씩 놓고 저는 그런 게 웃음을 참기가 힘들 정도로 저는 그런 게 웃기거든요. 웃긴데 어릴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만든 커먼센스라는 게 있다. 나 안 따른다. 누구끼리 상식이지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하는데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지 제가 정상인지 남이 정상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덤벼들고 달려나가 봐야 어떤 임계점에 벽에 부딪힐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